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 포뮬러입니다. 현지 생중계와 함께했던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이벤트가 예고되어 있었던 만큼 국내 팬분들의 관심과 열기도 뜨거웠고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 직관에 가셨을 거라 예상되는데 안전하게 보고 재밌게 즐기셨다면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랑프리는 쿠팡 플레이에서 현지의 직접과 생중계도 하고 더불어 프랙티스 세션까지 중계해주는 주말이었습니다. 그리고 DRS 구간이 초과가 됨으로써 작년에 세워졌던 기록들이 모두 갈아치워질 거라는 예상을 전제로 깔고 시청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럼 바로 프랙티스 세션의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퀄리파잉과 레이스에서는 볼 수 없던 마리나베이의 낮 시간대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볼 수 없었던 프랙티스 세션인 만큼 선수들이 소화하는 프로그램들을 한국 공식 방송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프랙티스 1에서는 페라리와 맥라렌 그리고 RB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션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프랙티스 2는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풍경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별일 없이 지나갔던 이전 세션과는 다르게 갖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전 세션까지만 해도 다들 안전하게 달리면서 살짝 흔들리는 정도의 문제만 발생했었습니다만 레이스 시뮬레이션과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을 소화하면서 더 빠르게 한계에 도달하기 위한 드라이버들의 주행이 벽에 스치는 것을 넘어 부딪히고 깨지기까지 했으며, 킹레인에서는 콜라핀토가 본인의 착오를 착각하는 바람에 알핀의 메케닉을 가로질러 들어가는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퀄리파잉 데이가 찾아왔고 마지막으로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프랙티스 3가 시작됐습니다. 세션 초반에 도마뱀이 트랙 안에 들어오면서 레드 플래그가 발동됐지만 이외에는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날에 굉장히 좋았던 페라리와 RB가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기록을 뽑아냈고, 맥라렌과 윌리엄스는 현상 유지를 했으나 메르세데스가 하루 만에 문제를 해결한 듯 기록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탑 10 안에서의 경쟁력을 뽐냈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의 베르스타펜은 위태위태한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지만 4위의 기록으로 마쳤는데, 반면에 페레즈는 1분 31초 중반대에 묶이게 되면서 이대로 퀄리파잉에 간다면 Q2 진출도 위험할 것 같은 기운을 풍기면서 세션을 마쳤습니다. 곧바로 퀄리파잉 세션에 돌입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습한 날씨 속에서 시작됐고 하나 둘 쉬고 웜업을 하고 본격적인 플라잉 랩을 시작했습니다. 소소한 이슈로든 콜라핀토가 계속해서 같은 코너의 방호벽을 긁는 장면이 나왔고, 그렇게 모든 드라이버가 한 랩을 돌고 난 뒤의 순위 상황은 이렇게 형성됐었습니다. 맥라렌과 페라리가 상위권에서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 10위 안쪽에 하스 2명의 이름이 모두 보였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후 노리스가 Q1 최고의 랩타임을 보여주면서 1위 자리에 안착했고, 그 밑에서 드라이버들이 남은 2분여의 시간 동안 플라잉 랩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4강 팀과 윌리엄스 그리고 하스가 모두 생존하는 데 성공했고, 자우버는 이변 없이 동반 탈락, 그리고 스트롤까지 탈락했으며, 이 서킷에 강했던 RB의 리카도가 알핀의 오코넥이 밀려나면서 Q2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Q1 탈락자는 리카도, 스트롤, 가슬리, 보타스, 저우가뉴입니다. Q2도 이전 세션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장 먼저 베르스타펜이 첫 플라잉 랩의 마지막 코너에서 트랙 경계를 벗어나면서 렉 타임이 삭제되는 변수를 맞이했고, 첫 번째 플라잉 랩이 끝난 뒤에는 메르세데스 디오가 굉장히 빠른 기록으로 프론트로에 근접했습니다. 그 뒤를 맥라렌과 페라리가 이었는데 하스의 훌켄버그가 피아스리에게도 얼마 뒤처지지 않는 기록으로 세션 중반부의 6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별일 없이 체커 플래그를 받게 됐는데 여기서 페레즈가 13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랩타임이 삭제됐던 베르스타펜은 2위까지 올라오면서 좋지 않은 레드불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레이스를 펼쳐 보였고, 싱가포르에서 약할 것이라 예상됐던 훌켄버그가 무려 7위로 Q3에 진출했고, 이 서킷에서 강했던 츠노다와 노장의 저력을 보여준 알론소가 윌리엄스 듀오를 밀어내면서 Q3에서 윌리엄스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Q2 탈락자는 알본, 콜라핀토, 페레즈, 마그누센, 오콘입니다. Q3는 지금 보여드리는 한 장면으로 설명이 가능한 세션이었습니다. 피아스트리를 보내주고 난 뒤 플라잉 랩을 시작하려 했던 사인츠가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버스티어가 나면서 제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었고, 그대로 베리어에 들이받으면서 랩타임 작성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션 시작 4분 만에 레드 플래그가 나오면서 남은 선수들은 단 한 랩의 싸움으로 돌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 3분이 남은 시점부터 드라이버들이 랩타임 기록을 작성해냈고 위 사진대로 순위가 결정됐습니다. 르클레르는 트랙 리밋에 걸리면서 랩타임이 삭제됐고 르클레르와 사인츠가 나란히 노타임으로 최악의 스타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베르스타펜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라고 할 만한 성과를 뽑아냈고 메르세데스도 3, 4위를 나란히 차지하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 만한 스타트 그리드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노리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폴 포지션을 차지했는데 이번 시즌 폴을 따고 1000랩에 항상 1위 자리를 뺏겼던 노리스가 1그리드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성과를 낼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레이스 스타트 그리드는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습하지만 맑은 하늘과 더불어 아름다운 야경을 뽐내는 마리나베이 서킷의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레이스 시작 전부터 세이프티카가 100% 확률로 나오는 싱가포르 서킷이 이길 것이냐 혹은 8경기 연속으로 나오지 않은 세이프티카가 이길 것이냐라는 주제가 화두에 올랐었습니다. 스타트 타이어로 가장 좋다고 알려진 것은 미디움 타이어지만 3그리드의 해밀턴이 소프트로 변수를 가져왔고 리카도 역시 소프트 타이어를 사용하며 마그누슨과 스트롤 그리고 자오보디오가 하드 타이어로 스타트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하고 혼란스러운 첫 코너에서의 배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0랩에 본인의 순위를 지키는 노리스였고 7위까지의 모든 선수가 본인의 순위를 지키는 반면 중위권에 있던 선수들의 순위가 매우 크게 요동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순수한 초월이 굉장히 입들었던 싱가포르였던 만큼 레이스의 약 20%가 지나도록 초월이 나오지 않았고 하위권에서 소프트 타이어로 스타트했던 리카도가 미디움을 끼우고 나오면서 투스탑의 기운을 물씬 풍겼습니다. 그와 거의 동시에 12랩을 달리는 동안 베르스타펜과의 격차를 무려 7초 이상으로 벌린 노리스였고 리카도와 같이 소프트로 스타트했던 해밀턴 역시 베르스타펜과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알본이 제대로 주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버히팅, 즉 부품 과열로 인해 리타이어를 선언했고 그 이후로 많은 피트스탑이 이루어지면서 순위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후 레이스가 40%가량 진행됐는데 1위와 2위의 격차가 벌써 20초 정도로 벌어졌고 피트인을 한 드라이버들과 안 한 드라이버들이 뒤섞인 채로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밀턴은 트로다를 노려봤는데 해밀턴답지 않은 실수를 범한 반면에 르클레르는 훌켄버그를 빌드업을 통해 깔끔하게 초월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레이스가 절반 이상 지나갔고 피아스티리와 르클레르 그리고 가슬리와 저우가녀까지 단 4명을 제외한 모두가 피트인을 진행했고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도 서로 격차가 꽤나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후 피아스트리도 피트인을 진행했고 수명이 약 20랩 차이 나는 타이어로 해밀턴을 아주 깔끔하게 자력 초월에 성공했고 곧바로 러셀을 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해밀턴이 잡았던 코너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움직임으로 러셀까지 초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하위권에서는 마그누슨이 타이어 펑처로 인해 피트인이 진행하면서 19위까지 밀려났고 상위권에서는 르클레르마저 해밀턴을 잡아내면서 꽤나 성공적인 레이스를 펼쳐보였습니다. 레이스 종료 5랩 남은 시점입니다. 1위와 2위의 격차가 25초, 2위와 3위는 17초, 3위와 4위는 13초로 서로의 격차가 아주 크게 나고 있는 상황에 유일하게 앞사람과 1초 정도의 격차를 유지했던 르클레르였습니다. 여러 번의 초월 시도가 있었지만 싱가포르에서 비슷한 수명의 타이어를 초월하기는 쉽지 않았고 그러던 와중에 마지막 2랩을 남기고 마그누슨은 리타이어를 선언했으며 리카도는 패스티스트 랩을 뺏어오기 위해 피트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체커 플래그를 받게 되는 노리스였고 르클레르는 끝까지 밀어붙여 보았으나 러셀이 버티려면서 서로의 순위가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아스트리도 6그리드에서 출발해 3위로 마무리 지었고 리카도는 보라색 시계를 뺏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커리어 통산 3승을 챙긴 노리스였고 싱가포르에서의 세이프티카 찬스 확률은 100%가 깨지게 되는 이번 시즌입니다. 베르스타펜 역시 다루기 힘든 이번 시즌 레드불 차량으로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순위를 지키는 데 성공했고 다행히도 페레즈가 1포인트를 획득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능이 좋지 않은 팀인 에스턴 마틴의 알론소도 이번 시가지 더블헤드에서 모두 합해 12포인트를 추가해 주었으며 하스 역시 이번 더블헤드에서 모두 포인트 피니시를 하면서 컨스트럭터 경쟁에 불을 지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맥라렌이 시즌 5승을 달성했고 덥고 습했던 날씨 속에 달렸던 드라이버들이 시원하게 포디움 세레머니를 펼쳐 보이면서 싱가포르 그랑프리를 끝냈습니다. 이번 경기로 베르스타펜과 노리스의 격차는 52포인트로 줄어들었고 바로 밑에서는 피아스트리가 르클레르를 단 8포인트 차이로 바짝 따라붙게 됐습니다.
이외의 순위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에서 다뤄드릴 예정이고, 앞으로 남은 6경기의 결과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경기들 역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다시 한 달 정도의 휴식기에 돌입하는 이번 시즌인데 중간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포뮬러였습니다.